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미디어학부 한재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존 기술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바꿔야 하는데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는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어떻게 바뀔까가 되는데요. 어떻게 바뀔까 아니라 계속 사용될까입니다. 네, 우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조금 이제 노잼이고 지루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GraphQL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특히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주제는 이제 개발자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GraphQL은 예시로서만 다르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인데요.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발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GraphQL인데요. 메인 주제 이전에 기술도 하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 이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인데요. 저희는 요즘 리액트와 스프링 등 당연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같은 기술과 툴이 있습니다. 현재는 당연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평생 갈까라는 걸로 이제 만약 바뀌게 된다면 저희는 코드를 전부 다 다시 작성해야 될까? 기술이 변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뭔가 리액트 스프링 부트는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날짜 함수나 아니면 JWT 라이브러리들 그런 라이브러리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각자 이제 코드나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GraphQL을 풀면 GraphQL 랭귀지가 됩니다. 쿼리 언어를 통한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방식이고 REST API를 대체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뭔가 감이 안 오죠.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방식,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GraphQL은 기존 REST API를 대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REST API는 모두들 아시죠? GraphQL은 REST API와 같은 통신 규약이고 이 친구는 REST API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습니다. 기존 REST API는 이제 한 번의 네트워크 요청으로 여러 요청을 같이 보낼 수 없었는데요. 또한 이제 모바일이나 PC 이런 그 플랫폼이 다르다고 했을 때 다른 응답값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GraphQL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GraphQL은 어떻게 통신하길래 기존 REST API를 부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GraphQL은 SQL 언어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처럼 약간 GraphQL은 SQL 동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완전 가족처럼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우선 GraphQL 사용하게 된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스키마라는 것을 작성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SQL 스키마와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입 서버, 타입 유저, 한 다음에 ID 필드, 네임, 포스트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스키마, ID, 타이틀, 컨텐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SQL 스키마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타입 쿼리, 유저스, 뭐 배열 유저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이제 약간 유저 바이 아이디, 뭐 저희가 메서드명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쿼리 스키마를 보시면은 이제 유저스, 포스트 이렇게 있고, 쿼리명, 요청 응답을 가지고 있고, 이제 백엔드 서버는 이 쿼리에 따라 관련 로직을 구현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리퀘스트 요청보를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쿼리명을 이제 유저 이렇게 열고 아이디를 넣고 그 응답을 받고 싶은 필드나 이제 네임, 그 다음에 포스트스 안에 또 열고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응답값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GraphQL은 비페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REST API는 메뉴를 바꾸지 못하는 아주 엄밀한 음식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엔드포인트가 있다면 이미 딱딱 정해진 엔드포인트를 주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리에 만약에 콩이 들어가든 오이가 들어가든 빼지 못하고 받아 먹어야 하고 고기를 추가하고 싶어도 이제 기존 메뉴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GraphQL은 비페어와 같습니다. 서버와 잘 논의된 GraphQL 스키마에 맞추어 허리별로 미리 차려 놓으면은 클라이언트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담아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웹이라면 이제 웹 입맛대로 웹에서는 이제 아이디 포스트에서 네임, 컨텐츠 다 필요하고 네임과 컨텐츠를 다 부르는 거고 앱이라면 앱은 조금 UI가 작죠. 그러면 네임만 불러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내부 서버라고 하면은 헬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디만 응답을 받고 이런 응답이 가능한 겁니다. 이로써 GraphQL의 간단한 소개였고요. 장점과 단점, 사용 목적 등을 소개를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인 기존 기술은 어떻게 바뀔까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기존 기술들은 다 바뀔 것 같다입니다. 여기서 기술이라 함은 프론트라면 리액트 라우터, 데이터 함수, 백엔드라면 스프링 JPA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이제 신기술이 나오고 그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기술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는 저는 귀찮더라도 인터페이스를 빼서 쓰고 코어 도메인은 라이브러리와 분리하게 짜야 이제 기술을 정말 도구로서 바꿨다 꼈다가 가능한 플러그인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우선 다시 돌아와서 GraphQL 예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GraphQL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아니 REST API는 있는데 이거 쓰면 잘 돌아가잖아요. REST API 기존에 있는 거 솔직히 충분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GraphQL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은 그 팀원 모두가 또 배우는 리소스가 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기존 REST API와 다른 또 새로운 고찰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간단히 다음의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에서 하나의 요청으로 유저와 프로덕트 쿼리 두 개를 요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버에서 프로덕트만 에러가 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이제 GraphQL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요청에서 여러 요청을 담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덕트만 에러가 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응답을 봤을 때 저희가 딱 시스템을 썼을 때 얘는 400일지 근데 유저는 제대로 줬으니까 200일지 이런 고찰이 추가가 되는 거죠. REST API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익숙한 대로 설계하다 보면은 이런 고찰이 추가적으로 없지만 이제 GraphQL을 도입하는 만큼 이런 새로운 추가적인 이제 고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응답은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일까 실패할 것일까요? 일단 이 GraphQL의 이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이제 이것도 GraphQL에 강제한 것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더더욱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GraphQL은 왜 쓰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새로운 문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GraphQL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원래 이제 찾아보시면은 언더 패치, 오버 패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좀 더 이 내용을 부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모바일 앱이 대중화가 되기 전에는 보통 웹 서비스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프론트엔드는 보통 사용자 모니터에서만 UI를 고려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7년 아이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바일 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에 맞춰 UI가 변하게 되었고, 더 핵심적인 정보만 담아낼 필요가 생겼죠. 이제는 모니터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란 UI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GraphQL이 이제 여러 플랫폼을 대응할 수 있듯이 이제 GraphQL이 새로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고 선택이 되는 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시로 말하고자 한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에 따라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고 이를 통해 기존의 기술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그 자리를 꿰찬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안 문제로도 이제 기존 기술이 바뀌는 이유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CVE라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을 이제 고유 식별자를 통해 리스트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리액트에서 발견한 취약점 하나를 예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리액트 16 버전 전에는 이너와 HTML, Dangerous Inner HTML일 거예요. 그걸 사용할 때 일부 상황에서 이제 XSS 보안 공격을 못 막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리액터가 버전업하면서 해결해 주었지만 다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만약에 지원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리액트를 뜯어내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죠. 버전업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데프리케이트 되거나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또 문제입니다. 검색 엔진인 엘라스틱서치는 원래 오픈소스 라이센스인 아파치2에서 SSPL이라는 비즈니스 제약이 있는 이제 라이센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는 기존 기업들과 클라우드 업체에게 타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만약에 갑자기 엘라스틱서치를 빼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처럼 기존 기술은 계속 언젠가 무덤속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덤뿐이 아니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존 기술은 언젠가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기존 기술이 바뀌면 메인 비즈니스 로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만약 메인 비즈니스 로직이 라이브러리 A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혹은 하드 코딩 되어 있다면 통째로 비즈니스 로직을 다시 작성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그림의 상황을 봅시다. 왼쪽 분은 사실 유재석 님이시고요. 오른쪽 분은 사실 박명수 님이십니다. 만약에 유재석 님이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코어 로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명수 님을 다른 정준하 기술 B 님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유재석 님의 저 꽉 잡은 팔을 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메인 코어 코드를 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팔을 치우는 비용과 만약에 이제 다치기라도 하면 엄청 큰 장애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술을 유연하게 바꾸고 메인 비즈니스 로직과 기술 의존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답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행위를 담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실제 구현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는 마치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콘센트는 이제 항상 동일한 규격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기기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약간 마치 플러그인처럼 이제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특정 기술이 유료화되거나 성능 문제로 대체가 필요하거나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등장했을 때 기존 기술을 크게 이제 메인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저는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기존 기술은 퇴화되고 변경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나온 요즘에도
또 빠르게 라이브러리가 바뀌고 취향 좀 더 빠르게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자기가 작성한 코드나 운영 중인 서비스 이런 데에서 여기서 좀 라이브러리가 데프리케이트 되거나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는 백엔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백엔드가 아닌 프론트에서의 적용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리액트에서도 뭔가 리액트의 의존적인 리액트 땡땡 라이브러리, 뭐 차트를 그리더라도 리액트 차트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에 좀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액트를 하나의 렌더링 라이브러리로 보고 코어 로직을 타입스크립트 TS 파일로 옮기고 리액트가 있는 부분 TSS만 넣고 이럴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리액트의 의존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론트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